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2장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거 이제 채권의 3요소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액면가가 필요합니다. 액면가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액면가는 뭐냐면요. 만기가 되면 주겠다라는 돈입니다. 만기가 되면 주겠다. 혹시 액면가가 채권의 가격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액면가는 채권의 가격이 아닙니다. 액면가란 만기가 되면 주겠다라는 돈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따로 있습니다. 예. 자, 액면가는 어쨌든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자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 예를 들어 10%라고 합시다. 근데 만기가 있어야 되겠죠. 만기는 2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액면가, 액면이자율, 만기 이것은 채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채권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리면서 발행되는 증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얼마 갚겠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할증채가 있고 할인채가 있고 그 다음에 액면채가 있습니다. 할증채라고 하는 것은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겁니다. 할인채는 반대겠죠? 액면채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2%인데 할인채 같은 경우는 액면 이자율이 10%라.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더 작잖아요. 시장 이자율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채권을 발행했어요. 이자 얼마 줄래? 라고 물어보니까 10%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래? 10% 준다고? 잠깐만 시장 가서 한번 알아볼게. 시장 가니까 12%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화가 나서 야, 시장에서는 12% 준다는데 너는 왜 10%밖에 안 줘? 라고 하자 그 사람이 그래? 야, 그러면 액면가가 10,000원인데 내가 좀 깎아서 팔게. 그 예를 들어 9,000원에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깎아서 파는 걸 우리는 이제 할인채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때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제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작을 때라고 보시면 되죠. 이 경우는 이제 이것과 반대니까 할증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수익률인데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채권을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채권이 하나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죠. 이 채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채권은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하냐면요. 일단 이자율이 10%니까 10,000원에 10%니까 1년째는 1,000원을 받을 겁니다. 2년째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액면가 합해가지고 11,000원을 받겠죠. 이게 바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시장 이자율이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을 몰라요. 그래서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을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이 채권의 가격이 만약에 1,356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356원 주고 샀는데 1,356원 샀는데 이 채권의 가격대로 이게 채권의 가격이거든요. 1,356원 주고 샀는데 내가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1년에 1,000원 받고 2년째 11,000원 받았으니 모두 12,000원 받은 거죠. 따라서 1,356원 주고 사가지고 12,000원 됐으니 얼마의 수익이 난 겁니까? 원래는 1,356원인데 12,000원을 받았으니 12,000원 빼기 1,356원 하게 되면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이 0.2587 정도가 나옵니다. 대충 보기에는 0.16이 되고 결국 이건 16%죠. 2년 동안에 16%를 번 겁니다. 2년 동안에 16%를 벌었으니 1년이면 8%겠죠. 이게 바로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요 x 대신에 8% 이렇게 0.08 0.08 해주시면 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자,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이런 어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요 할인율을 우리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채권 투자 성과가 변동할 가능성을 이자율 위험이라 하며, 그 이자율 위험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격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가격이 변동되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거죠. 변동성이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떨어지죠. 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이제 가격 위험이라고 합니다. 가격 위험. 그다음에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자율이 만약에 상승하게 됐을 경우 내가 만약에 그동안 받은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제 이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돈을 이제 재투자할 겁니다. 예. 재투자하게 됐을 경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재투자 수익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재투자 수익은 떨어지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재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재투자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투자 위험.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위험이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격 위험하고 재투자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면역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 면역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자율이 변동하게 되면, 만약에 이자율이 변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만약에 상승했다고 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손실이네요. 근데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재투자 수익은 올라가요. 얘는 손실이지만 얘는 그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합하게 되면 하나는 뭐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니까 똑같이 쌤쌤, 그러니까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걸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두레이션 가지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면역 전략.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출도 뭐 100억 달러 하고 뭐 수입도 100억 달러 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 물량이 똑같네요? 그러면 뭐 환율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쨌든 환율이 떨어져도 수입에서는 이익이고 수출에서는 뭐 손실이겠지만 어쨌든 둘이 합하면 쌤쌤이잖아요.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면역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번 보시게 되면 뭐 비효율성을 이용해 가지고 초과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적극적인 채권 투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채권 투자.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는데, 이제 소극적인 것은요, 아무래도 그 시장 효율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채권 가격에 다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도 초과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런 정보가 채권 가격에 반영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비효율성을 이용하는 것은 적극적인 채권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게 되면요, 채권의 특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보기 4번이 채권 투자는 주식에 비해서 안정하기도 하고 수익성도 높다고 했는데, 채권 말고도 다른 어떤 상품을 봐도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수익성도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상품에 가입을 하세요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사기꾼입니다. 예. 자, 8번 볼게요. 만기는 5년 후고 액면가는 100만 원인 순수한의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얼마겠느냐?
자, 우리가 그 1 플러스 R의 N승분의 FV, 요것이 바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액면가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가 되면, 즉 만기가 되면 주겠다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만기가 되면 주겠다는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6%, 0.06. 그 다음에 5년 후, 만기가 5년.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예, 2번, 예, 74.7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계산기가 없으면 이 식만 잘 쓰셔도 되겠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소망 주식 계산은 1년 전에 액면가 만원, 만기 3년,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5%인 사채를 발행했다. 시장 이자율이 6%하면 이 사채가는 얼마냐? 자, 이 회사가 액면가 만원, 만기 3년입니다. 근데 5% 이자율이니까 만원에 5%면 500원이겠죠? 1년째 500원 받고 2년째도 500원 받고 만기가 3년이라고 했으니 3년째 되는 날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주겠다는 돈인 액면가 만원도 주겠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0.06. 6%니까 0.06으로 이렇게 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이째니까 3승.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하게 되면 예, 보기 3번이 나오게 됩니다. 9,816.7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 연간 액면 이자율이 10%인 채권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시장 이자율은 12%로 향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후에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보니까 이제 만기가 좀 짧아졌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채권의 그 가격을 구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니까 10% 채권이 있고 시장 이자는 12%래요. 근데 어쨌든 만기가 짧아진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기가 3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가 만원입니다. 액면가가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은 10%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은 뭐 12%라고 할게요. 자, 이것의 가격을 구해 볼까요? 자, 1년째 되면은 액면가의 10%인 1,000원을 받겠죠. 2년째도 역시 1,000원을 받을 겁니다. 3년째 되면 이자 1,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액면가 만원을 갖다가 받겠죠. 시장 이자율 12%로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000 이게 500, 9,519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이런 거.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고, 뭐 9,519원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1년 후가 됐대요. 1년 후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자를 받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자를 받은 상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요번 연도에 1,000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되겠죠. 그러면 11,000원을 받고 이것을 12%로 할인해 줍니다.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9,66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1년이 짧아지게 되니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자, 11번. 채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보시면 장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단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가 되면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행에 예금하러 가면 만기가 짧은 상품들은 이자를 조금 주잖아요. 만기가 긴 상품들은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뭐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장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단기 채권보다 높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 채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수록 즉 유동성이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낮아진다. 아닙니다.
유동성이 안 좋다, 유동성이 낮다라는 것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거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으니까 채권이 잘 안 팔리게 되고, 안 팔리니까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내가 그 투자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나쁘면 어쨌든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으면 이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자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3번은 채권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 경기 화랑기. 경기 화랑기 때는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서라도 막 투자를 할 거니까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금융 긴축기. 금융 긴축기는 이제 정부가 돈을 갖다가 막 줄이는 겁니다. 쪼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 공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있던 자금도 막 회수하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막 별로 없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없으니 돈 가치는 올라가죠. 돈 가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금리. 따라서 금융 긴축기 때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심하다. 인플레이션 심하게 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돈 수요. 예. 그러니까는 옛날엔 초코파이가 100원이었는데 초코파이가 200원 됐다? 옛날에는 100원만 있어도 초코파이를 사 먹었지만 지금은 2개, 200원이나 있어야지 되잖아요. 돈 수요가 더 늘어난 거죠. 여기저기서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돈 가치는 올라가죠. 돈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금리. 따라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돈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자, 그래서 금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니까 11번에 4번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적격, 그래서 B가 3개면 투자 적격이지만 B가 2개면은 투자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는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따라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투자 적격이 아닌 것은 B가 2개인 BB 플러스인 회사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채권 12장 채권 투자는요, 뭐 요거 12번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